이사주를 풀이해 봅니다. 이사주는 무호년에 임수를 정묘일 갑진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목이 두 개, 화가 두 개, 토가 세 개, 수가 하나. 금이란 글자가 여기서 무자입니다. 금이란 글자는 이 사주에서는 배우자면서 재물인데 그 글자가 지장간에만 있는데 이것도 또 합으로 돼가지고 변해가지고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운도 또 여자 운이 안 들어왔습니다. 대운에서 여자 운이 아주 늦게 들어와서 결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다. 지금 나이는 41살인데 결혼 정년기를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정관이 자식이니까 자식성은 보인다. 근데 그게 또 합의돼 가지고 또 목으로 변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결혼이 지금 또 인호술이니까 또 하곡으로 변했어요. 대운이.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 또 요 몇 년이 전부 또 하곡으로 왔어요. 금년에 무술년 진술충 아랫사람이 문제고 간재수가 있다. 건강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말을 잘하니까 이제 말하는 직업하면 돼요. 또 이제 묘술이 있네요. 묘술이 있는 사주는 명리학에 관심이 많다. 할인업에 관심이 많다. 사람 살리는데 관심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명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는데 말솜씨가 뛰어나고 말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또 묘술이 있으니까 이런 술사 남을 운세를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죠.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도 되는 사주인데 이제 그건 배움이 많이 드니까 그건 거리가 멀리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이제 불이 좀 많이 강한 사주인데 그래서 금수운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금수운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인호술 하곡으로 가니까 운때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에 기해 대운 좋고 나쁨이 있어서 나쁜 쪽이 더 많다. 경자년은 또 좌우충이 돼서 갑경충 좌우충이 돼서 문제가 되고 어쨌든 병인 대운이 그렇게 썩 좋은 운은 못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인호술 하곡으로 되니까 더욱더 불이 가중을 시킨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운이에요. 33살 때부터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또 40살에도 정묘년도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래서 20년이 이제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가면 무진 상관격이니까 말하는 직업. 이분이 이제 명리학을 공부한다면은 2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50대 가면 말하는 직업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는 이렇게 운세가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해도 내가 운이 좋아야 뭐를 하던 간에 그 성과가 있지 내 운이 나쁘면 성과가 없습니다. 또 금년에 신우술 3제까지 겹쳐서 더군다나 성과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에 이 명리학이라는 공부가 어려운 공부고 다 개인마다 사주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놓으면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내 운이 좋아야 돼요. 내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병화일주로 술월에 태어나서 진시에 태어났는데 정묘니까 묘라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술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는 직업이니까 공부해서 말하는 직업을 하면은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는데 다소 약간 강하게 사주를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금수가 들어와야 운이 좋은데 금수운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이제 문제가 되죠. 참 그래서 지금 철학자들이 철학관이 상당히 그 이득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너무나 숫자가 많은 관계로 일개 군이면은 구면은 일개 구에서 몇백 군데가 되다 보니까 서로 나눠먹기가 되고 그 속에서 이득을 남기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지금 사회는 온통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 철학원도 그 못지않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뭐 사기성도 있어가지고 말썽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철학원 사무실 내에서 흑자 내기가 어렵다. 또 오래 해야 된다. 한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한 자리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한 자리가 오래 있으면 처음에는 서투르니까 그거 오래 있으면 금방 소문이 안 좋게 나죠. 그래서 두 번, 세 번은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자리 잡았을 때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단골이 생기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는데 그 과정까지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으로서 또 아니면 사회라는 것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벌면서 그걸 버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원이 남보기는 좋아 보이나 실제가 돈 벌기는 어려운 직업이다. 공부하는 걸로 비해서 그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안정이 되면은 좋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정신만 있으면 하는 직업이니까 이제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나이 먹어서 은퇴해서 이걸 배우는 사람이 있고, 사기업에서도 나이 먹어서 생활을 안정이 되니까 이걸 배워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생활비 충족하기는 어렵다.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죠. 여유가 있으면 생활하고 상관없이 여유가 있으면은 출근하는 자리가 있고, 공부한다는 것이 그냥 공부에 소질이 있어야 되고, 딱 그 두 가지가 갖춰야 돼요.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또 공부에 소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갖추어지면은 정말 해보면은 이게 종목은 종목인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명이야 쉽죠. 그러니까 장명소라 한 것은 사주가 어려우니까 그걸 못 풀으니까 장명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한 달에 한두 개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갈수록 아이도 안 낳죠. 또 인터넷이 많이 일러가지고 또 싸게 막 했었죠. 그래서 그 장명소라는 것도 사주풀이를 못하니까 장명이라고 하는 거고, 또 장명이 공부가 1년 한다면은 사주는 10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서 이게 참 난해한 공부다. 그러나 갈수록 재밌고 빠져들면 빼도 박도 못한다. 한번 발 한번 담그면 빼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하면은 좋다. 나이 먹어도 좋다. 정신만 있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만입니다.